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은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75호에 게재된 CES 2024와 자동차, 생성 AI와 차량 공간의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3호로 28에서 4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최대급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CES 2024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4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참가 기업은 3,500개사가 넘고 관람객도 2023년에 11만 5천 명을 웃도는 1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스마트폰 시장의 다음을 추구하는 일렉트로닉스 관련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타깃은 자동차로 기업들은 향후 어떻게 자동차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나갈 것인지 이번 CES 전시를 소개합니다. 제1부는 개왕으로 CES 2024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자동차 관련 전시였습니다. 기업들이 주력한 것은 2023년에 일대 붐을 일으킨 생성 AI의 자동차로의 도입으로 자연스러운 언어로 정보를 인출하거나 각종 기능을 이용하는 제안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를 내다본 새로운 차량 공간의 활용에 대한 전시도 눈에 띄었습니다. CES는 거대한 전시회입니다. 여러 개의 이벤트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이벤트장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CES 2024에서 유난히 많은 인파가 몰렸던 곳이 차기 성장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술을 전시한 컨벤션 센터 서관입니다. 자동차 관련 전시 중에서 기업들이 특히 주력한 것은 생성 AI 활용 서비스와 차세대 차내 공간에 관한 전시입니다. 생성 AI 활용 서비스로는 자연어에 의한 대화형 어시스턴트를 제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성 어시스턴트에 있어서는 복잡하거나 조금 애매했던 지시에 대해서도 대화형 어시스턴트는 그것을 순식간에 해석하여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답하거나 자동차의 여러 기능을 조작해 줍니다. 조작으로는 예를 들면 에어컨 조작이나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것 등이 가능하고 운전 중에 버튼 조작이나 스크린 터치를 할 필요가 없어져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차세대 차내 공간의 경우 기업들은 쾌적하게 이동하는 기존의 목적을 초월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자동차의 전동화가 추진됨으로써 차내는 조용해졌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차량 내부 공간을 운전자나 탑승자에 맞추어 최적화하여 마치 집안 거실에 있는 듯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대거 전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기술과 관련된 전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생성 AI의 활용 서비스로 미국 아마존.com과 독일의 BMW는 아마존의 알렉사 LLM을 활용한 차량용 AI 어시스턴트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전시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면 지금 이상으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BMW는 활용 사례로 운전자가 자동차 기능에 대해 어시스턴트에게 물어보면 알려주거나 어떤 장소를 주행할 때 어떤 운전 모드가 최적인지를 어시스턴트가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데모를 선보였습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생성 AI와 게임 엔진 유니티를 활용한 3차원 그래픽스를 사용한 새로운 MLUX,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가상 어시스턴트를 전시했습니다. 빛의 강도나 색에 따라 가상 어시스턴트가 like, celebrate, laugh, conform과 같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이 기능에 의해 어시스턴트의 감정을 알 수 있어 마치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용 OS인 MBOS, 메르세데스 벤츠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 실행됩니다. 2024년에 도입되는 전기 자동차용 플랫폼 MMA, 메르세데스 모듈라 아키텍처가 탑재된 차량을 통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퀄컴 테크놀로지스는 생성 AI에 의한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콕핏을 전시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디지털 콕핏 플랫폼 상에서 생성 AI 앱이 동작하고 있어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
추천 관광지를 제공하거나 자동차의 매뉴얼을 통해 검색 내용에 대응한 페이지를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의 추천 명소를 물으면 분수로 유명한 호텔 벨라지오와 수많은 카지노 호텔이 즐비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라스베이거스를 대표하는 명문 호텔 시저스 팰리스 등을 제안하고 제안 시에는 각 명소의 볼거리 등도 설명해 줍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CES 2024에 맞추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를 시판차의 차량용 시스템에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2분기 이후 전기자동차 ID 시리즈와 신형 골프 등 많은 양산차에 표준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 파트너인 미국 세렌스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챗GPT를 폭스바겐의 음성 어시스턴트 IDA에 통합하고 IDA가 도입된 모든 차량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ID 시리즈와 신형 티구안, 신형 파사트, 골프가 대상 차종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은 휴대전화에 충전기를 사고 싶다, 버터 치킨이 먹고 싶다고 구두로 지시하면 가전 양판점이나 레스토랑 등의 장소를 표시하는 데모를 선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에어컨 제어나 내비게이션에 대한 지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폭스바겐에 따르면 시스템과 통합된 챗GPT는 차량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으며 질문과 답변은 바로 삭제되어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해 폭스바겐은 최고 레벨의 데이터 보호를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1월 9일에 기조강연을 실시하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활용한 대화형 퍼스널 에이전트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호크 씨는 차량용에 있어서의 AI 기술의 가능성으로 개인화를 가속화하여 차내 체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AI에 의한 데이터 처리와 보안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차내 공간으로는 이전부터 차내 공간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세워온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엔터테인먼트 활용 사례로 프로토타입 전기차 아필라의 최신 시제차와 미국 어픽 게임스의 게이밍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운전 체험의 데모를 실시했습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차내 공간의 엔터테인먼트 활용 사례 중 하나로 AR, 증강현실을 조합하여 맵상에 직접 길 안내를 표시하거나 괴물을 표시하는 데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맵 데이터와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나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필라의 디지털 콕핏 앱 개발에는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버전인 언리얼 엔진 5.3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데모 차량을 사용하여 콕핏의 표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행음을 변경하고 차 내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선보였습니다. 또한 각 좌석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탑승자들이 같은 영화를 보거나 각각 다른 콘텐츠를 즐기는 등 좌석별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다이스 디지털 큐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라는 컨셉카를 전시했는데 다이스란 AI 기술을 통해 개인마다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시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유저는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다이스를 호출하고 차량에 탑승한 후 스마트폰을 암레스트에 꽂으면 차량용 컴퓨터 상에서 작동하는 AI가 스마트폰에서 웹 검색 기록과 일정 및 텍스트 데이터 등을 취득하여 유저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탑승자가 비즈니스맨인 경우 텔레워크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거나 이동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데 연료로는 수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이센스는 차내 탑승자를 위한 레이저 투영 기술을 전시했는데 이 기술은 LED보다 색채 성능이 48% 높고 기존의 광학장치와 비교하여 5분의 1의 사이즈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에서는 뒷유리와 측면 유리의 영상을 투영했는데 휘도가 높고 화질의 해상도도 높았습니다. 차내에서의 몰입감 높은 영상 체험이나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기능에서의 이용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헤드라이트 쪽에 투영 장치를 장착하는 제안도 선보였는데 이것은 차량 밖에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차량의 접근을 알리거나 주차 중
벽 등의 영상을 투영하여 엔터테인먼트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AI 및 차내 공간 이외의 전시를 소개하는데 플라잉카와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센싱 관련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플라잉카로는 현대자동차 산하의 미국 슈퍼널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의 최신 컨셉트 SA2를 공개했는데 특징은 소음이 식기세척기 정도로 작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SDV 관련으로는 캐나다의 블랙베리가 스텔란티스,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가상 콕핏을 전시했습니다. SDV란 소프트웨어 갱신이나 변경을 통해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 등 3사가 전시한 가상 콕핏은 가상의 차량 시스템상에서 콕핏 주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작업 시간이 짧아져 개발 사이클이 최대 100배 단축된다고 합니다. 센싱 관련해서는 미국의 굿이어가 인텔리전트 타이어의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인텔리전트 타이어 기술은 타이어에 내장되어 있는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과 노면 상태 등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주행 상황과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피드백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을 통해 얻은 타이어 종류 및 마모 상태 데이터를 ABS와 통합하면 제동거리가 1.75m 짧아져서 안전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격변하는 자동차 업계, 100년에 한 번 온다는 변혁기라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